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손흥민이 저런 킬 패스를 할 체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할 정도다. 도대체 그는 혼자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과거 엄청난 골 결정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능력에 이 능력까지 겸비해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씌워져 있는 몇몇 프레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특정한 플레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이 이날 보여준 미친 플레이는 이런 프레임이 모두 거짓이란 걸 증명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2일 오후 오전 5시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레인저스와 2024-2025 시즌 유로파 리그 페이즈 6차전을 치렀습니다. 앞선 경기였던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PK를 2개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2골을 더 얻어맞고 3대 4로 지면서 영국 현지 팬들의 여론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7경기에서 1승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포스테코글루는 언제 경질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과연 어떤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에는 놀랍게도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하고 좌측 윙어의 베르너, 우측의 존슨, 공격형 미드필더의 메디슨과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벤탄쿠르와 비수마, 좌우측 풀백의 포로와 우도기, 그리고 중앙의 드라구신과 아치 그레이를 출전시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은 첼시전에서 마지막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터뜨린 득점 기세를 몰아 이번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멀티골 이상을 터뜨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중앙에서 공을 원터치로 내주고 이것을 존슨이 좌측으로 대전환 패스를 넣어 찬스를 잡는 모습에 많은 축구 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이 중앙에서 저런 연계에 매우 능하다 보니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다니면서 좌측이나 우측 윙어에게 엄청난 공간이 난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그런데 웬일로 좌우측 윙어들이 공을 저렇게 잘 받고 전개했는지 오늘 예감이 아주 좋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레인저스는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었는데요. 5만여 홈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는 레인저스는 토트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기 시작해 토트넘 선수들을 당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레인저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패스미스를 남발, 중앙에서 볼 자체가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또다시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고질병이 도져 보는 팬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전반 초반 이런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하위 리그에 있는 팀들이 토트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하나 해주려고 해도 패스가 가야 뭐를 할 것 아니냐, 정말 쓰레기 같은 팀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원하면서 철강환 같은 면보를 보이며 미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상대가 크로스를 하고 난 뒤에 공이 오른쪽으로 흐르자 원톱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공격수가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도록 바짝 붙은 미친 수비를 하며 동료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에서 맹활약을 이어가면서 공격에서도 상대 수비진들을 상대로 드리블을 치며 중앙으로 이동, 이것이 베르너에게 연결되면서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지만 베르너가 이것을 공중으로 홈런슛을 해 보는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좌측과 우측에 있는 윙어들이 손흥민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레인저스는 중간중간 패스미스를 자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손흥민에게 연결한다면 아주 좋은 결정적 찬스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수마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고 이것이 존슨에게 연결되면서 결정적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존슨의 터치가 길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메디슨에게 흘러가면서 홈런슛으로 또다시 연결되어 버리고 맙니다. 전반 11분경 메디슨이 왼쪽을 치고 들어가며 손흥민에게 컷백을 주는데 슛으로 연결하지만 상대 블록에 막혀서 골키퍼의 품에 그냥 안겨버립니다. 전반전을 손흥민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0대 0으로 마친 후 토트넘은 후반에 클루셉스키를 결국 투입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데요. 그러나 5만 관중의 미친 응원을 받는 레인저스는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토트넘은 한 골을 얻어맞은 후 레인저스의 거센 압박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내줘버립니다. 손흥민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최전방에서 고군분투를 하는데요. 후반 51분경 우측에서 클루셉스키가 올려준 컵백을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면서 존슨에게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존슨이 공중에 홈런슛을 해버립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저런 찬스가 경기 중 서너 번만 찾아와도 한 골은 충분히 넣을 텐데 그러려면 존슨이 상대를 끌어당기고 연계를 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야 손흥민 쪽에 공간이 날 것 아닌가라고 한탄을 하며 상대는 손흥민만 막으면 되니 얼마나 수비하기가 쉽겠나. 손흥민은 혼자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는 건가라고 머리를 싸매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르는 존슨 등을 빼고 솔랑케와 베리발 그리고 사르를 집어넣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손흥민은 또다시 상대를 유린하는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존슨이 없는 공격진 전체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세 명이 달라붙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면서 절대 손흥민으로부터 골로 연결되는 기점 패스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중앙선 아래에까지 내려와 손흥민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후반 69분경 우도기의 패스를 받으러 아래와 공을 받고 이것을 본 상대 선수 2명은 손흥민을 압박해서 공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절묘한 드리블로 상대를 벗겨내면서 공격을 지휘합니다. 결국 그로부터 5분 뒤 클루셉스키는 왼발 슛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데요. 양팀은 마지막 15분을 남기고 동점이 되자 미친 압박을 펼치며 한 골을 더 넣기 위해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전에 수비까지 가담하면서 체력을 완전히 소진해 거의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자 토트넘 공격진은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레인저스에게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왼쪽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미친 킬패스를 넣고 이것이 결국 솔랑케에게 연결되는데요. 솔랑케는 이 공을 머리만 대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헤딩을 못하며 골로 연결하지 못해 결국 경기는 1대 1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포스테코글르가 원정 경기에서 이긴 골을 못 봤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0대 1로 패배했을 경기였는데 그나마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발판을 손흥민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르의 생명이 한 경기 더 연장되었다고 한탄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